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잘롱입니다. 어우, 엄청 구성진데? 토할 것 같아. 자, 기아 EV9 비싸다고 말이 많죠. 그런데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풀옵션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차 가격 얘기할 때 그렇게 풀옵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는 드문데 네. 아무래도 기함급 모델이다 보니 그러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특이하게 EV9의 기본 모델, 즉 에어트림의 실사를 찍어왔고요. 실제로 이 차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빠지면 어떻게 나오는지, 인조가죽 시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 왔으니까 함께 알아보시죠. EV9 에어트림은요, 환친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싱글모터 후륜구동은 7,337만원, 네. 4륜구동 듀얼모터는 7,685만원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조금을 받으면 경기도권이라면 후륜구동 모델은 6,000 후반 정도, 그쵸. 4륜구동 모델은 한 7,100? 7천 초반. 네, 7천 초반에서 끝날 것 7,000 같습니다. 극초반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찍어온 차는 7,337만원짜리 후륜구동 에어 네. 에 스타일과 컨비니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370만원이죠. 네. 이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경기도권에서 구입을 할 경우 한 7,200, 300 정도에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실구매가로. 네. 그래서 7,200, 300을 주고 EV9을 사면 어떻게 사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이 차도 스타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헤드램프는 이렇게 멀티 LED, 설령 깡통 모델이더라도 스타일을 넣으면 헤드램프만큼은 풀옵션처럼 보인다는 거, 그리고 앞에 히든 라이팅도 포함이 돼 있죠. 이게 빛에 비추니까 살짝 보이던데 완벽한 히든은 아닌데 보였어요? 살짝 보였어. 빛에 비추니까 전 못 찾았어요. 보이더라고. 특정 각도에서 볼 수는 있었어요. 뭐 근데 꼭 그거 보지 않더라도 헤드램프 안쪽에 램프 디테일을 보면 스타일을 넣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이게 어스랑 결정적인 차이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무광이죠. 네. 플라스틱 중간중간 플라스틱이 무광이 있고요. 범퍼 밑단에도 무광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이 이빨 부분도 유광 아닌가요, 어스는? 네, 유광이죠. 근데 에어는 이렇게 무광으로 좀 거무튀튀하죠. 근데 다만 차 색깔이 어두운 쥐색이어서 그런지 막 크게 티가 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옆으로 가면 확실히 좀 이게 클래딩이 엄청 크잖아요. 사실 뭐 EV9이 전 트림의 무광 클래딩으로 나왔다면 신경 쓰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어스에서는 유광 블랙이잖아요.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면적이 넓어서 일단은.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러니까 소렌토랑 비교해 볼게요. 소렌토 클래딩인데요. 소렌토는 이거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클래딩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EV9 클래딩이 좀 크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옆구리가 두텁고 차가 높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슬림해 보이라고 이런 디자인을 택한 것 같아요. 문짝에 보시면 클래딩이 더 솟구쳐 있는 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염려했던 게 못생긴 19인치 휠이었거든요. 네. 에어든 어스든 기본 휠이 좀 너무 구리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구렸던 느낌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저희 둘 다 입을 모아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사실 이 차처럼 큼지막한 카니발 있죠. 네. 기본 휠이 18인치고 큰 휠이 19인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19인치라는 사이즈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차의 비율을 봤을 때는 21인치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한데. 예. 타이어는 뭐였죠? 타이어는 금호 크루젠 HP71 EV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의 급을 생각하면 곤잘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마제스티 9 EV 있죠. 91. 그쵸. 그 정도 급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 좀 의외였어요. 크루젠은 좀 그보다는 아래급에 위치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바퀴 사진을 잘 보시면요, 바닥 쪽 타일에 반사돼서 차 바닥면 배터리팩이 보이는데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잘 돼 있었고, SUV 모델이다 보니 지상고도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팩이 긁히거나 손상을 입거나 할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륜 로어암은 보시다시피 알루미늄이었어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사이드미러고요. 사이드미러 거울에는 이렇게 후측방 경고장치까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에어가 워낙에 에이다스 장비가 기본화가 잘 돼 있어서 그쵸. 웬만한 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후측방 경고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면에서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빠지죠. 범퍼에서 좀 약간 그 면적이 큰 편이어서 네. 조금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뭐 긁었을 때는 훨씬 좋겠죠.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쌀 거거든요. 물론 교체하려면 범퍼 탈거해야 하긴 하지만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느낌? 근데 계속 우리가 이제 어스와의 차이점을 얘기하느라 이게 무광이다, 차체 하단부가 무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무광이. 네, 무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근데 차가 좀 풀려봐야 알 것 같아요. 어스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에어 사신 분들이 좀 배 아프실 것 같은. 없어 보일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고요. 후면부는 뭐 하도 이제 많이 보셔서 특별하게 디자인에 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후면부를 처음 딱 마주하면 생각보다 차가 별로 크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스포일러를 좀 아래쪽으로 처지게 만들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도 이렇게 슉 내려가죠. 보통은 천장 끝단에 높게 달아서 좀 차가 크게 만들어 보이게 하기 마련인데 네. 이 차는 워낙에 커서 그런지 오히려 좀 작아 보이게끔 디자인한 것 같은 하이 마운티드 스탑 램프는 상당히 길쭉하게 들어가 있었고 와이퍼를 히든 타입으로 가져감으로써 뒷모습 깔끔하고요. 다만 테일게이트의 철판 부분이 좀 큰데 네. 여기가 조금 심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차 뒤에 붙으면 내 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맞죠.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타일을 넣어서 앞뒤 램프는 뭐 어스든 GT라인이든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사실 기아차가 스타일 옵션을 운영할 때 기본형을 살지라도 외관만큼은 풀옵션처럼 보이게 해드릴게요 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이 EV9은 블랙 하이그로시 클래딩과 앞뒤 범퍼 장식이 빠지기 때문에 스타일을 넣든 안 넣든 에어 트림인 건 티가 많이 난다는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내겠죠. 네. 그래서 실내 사진이 꽤 많은데요. 이게 어스로 올라가면 뭐 운전대 앰비언트 들어가고 가죽 시트 재질 바뀌고 매트 바뀌고 바뀌는 게 꽤 많단 말이죠. 그쵸. 근데 차 안에 탄 순간 저희 둘 다 이거 에어 아닌 거 아닌가? 가격표를 잘못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 괜찮았습니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네. 의자에 앉아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인조 가죽 맞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진짜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현대기아의 모든 인조 가죽을 통틀어서 최상이었고요. 이거에 비하면 소렌토 프레스티지 트림의 인조 가죽은 거의 쓰레기고요. 사실상 거의 뭐 나파 가죽급의 부드러움을 선사했습니다. 인조 가죽이 이렇게 부드럽고 촉감 좋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죽 시트 때문에 어스로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뭐 사실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들도 굉장히 푹신한데 네. 그 고급차 대형차에서 느껴지는 시트의 풍성한 듯한 착좌가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엉덩이를 싹 잡아주는. 가죽 늘어남이 걱정될 정도로 진짜 푹신했는데 네. 뭐 이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그건 됐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건 뒤의 일이고. 네. 진짜 제가 엉덩이 가죽 늘어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착좌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에어를 살지라도 어차피 다 똑같죠. 12.3, 12.3, 가운데 5인치 네. 다 똑같이 들어가고 핸들 칼럼이 전동식인 건 컨비니언스를 넣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타고 내릴 때 이렇게 핸들 들어주고 운전대 들어주고 차 시트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왔다가 하는 기능도 포함이 돼 있고요. CDG 의자를 닮은 헤드레스트는 약간 좀 머리가 달라붙잖아요. 그쵸. 약간 갈고리처럼. 네, 약간 좀 걸리는 느낌이 있죠. 근데 폭신하고 뭐 생각보다 시도도 뭐- 신선하고 네네. 하지만 저라면 가죽으로 바꾸고 싶은 만. 아니요. 아니 이게 전 트림에서 메쉬 헤드레스트예요? 네, 전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2열만 윙아웃으로 바뀌는구나. 네, CDG는 기본입니다. 어쩔 수 오마이갓. 없어요. EV6 걸로 바꿔야 되나? 뭐 호환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호환이 되죠. 시도는 신선했는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이건 철저히 개인적으로 불호였습니다. 이 메쉬 재질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시트 패턴은 어떠셨어요? 어스는 또 다른 패턴이 들어가잖아요. 어스 이렇게 점박이 그쵸, 네모난 장식 뭐 레고처럼 랄까? 살짝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에어가 훨씬 낫다. 뭐 나중에 늘어날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어가 훨씬 낫다. 그리고 이 차가 좀 묘한 게요.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서 또 깨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트 조절 스위치 보면요, 옆구리에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하이그로시 처리를 하거나 따로 패널을 붙이지 않거든요. 아 절대 안 그러죠. EV9은 약간 좀 시트 조절을 하는데 촉감이 무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거야. 유광 처리가. 그래서 이 부분 의외였고요. 매트, 에어랑 어스가 매트가 다릅니다. 어스는 카페트, 에어는 카매트인데 에어 트림의 매트도 거의 그랜저 캘리그래피급 정도.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테두리 부분에 박음질 돼 있었고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피커망이 메탈입니다. 이것도 의외였어요. 진짜 이거 뭐 크렐 이런 거 넣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에어인데. 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도 실제로 보시면 사진으로는 약간 좀 깨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진짜 괜찮아요. 약간 반무광 재질의 느낌이 있어서. 이거 페인팅이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원래는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약간 페인팅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모니터 아래 터치 스위치, 발광하는 터치 스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더라고. 우드 트림도 웬 에어에 이렇게. 그쵸. 좀 진짜 차가 의외로 좋은 부분들이 꽤 있었고, 그 아래쪽에 쭉 보시면 그 핸드폰 충전 포트랑 12V 단자 있는데 12V 단자 여닫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모습이었고, 룸미러가 더 와이드한 것 같더라고.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호했던 부분은 실내 AB 필러 트림이 직물 감싸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 소렌토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시그니처에서만. 시그니처. 네. 스웨이드죠. 근데 그마저도 아니에요. 스웨이드 아니에요. 아 직물이죠, 직물. 네, 직물. 그래서 저 이거 바꿨었는데 네. 그마저도 그 직물이 되게 얇아요. 플라스틱 느낌이야, 직물인데. 네. 근데 EV9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맞아요. 직물 느낌이 많이 나는. 헤드라이너도 약간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다. 그쵸, 이 급에서는 스펀지를 넣죠. 네. 하지만 진짜 깼던 부분, 네. 진짜 깼던 부분은 실내 창틀에 마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인데. 이거는 사실 이번 그랜저가 프레임리스로 나와서 아실 수가 없겠지만 원래 그랜저급부터는 이 창틀 마감을 해주죠. 네. 그게 EV9에서 없다는 게 좀 너무 의외였어요. 진짜 의외였습니다. 이거 저는 처음에 비싸지도 않은데. 차가 어두워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만졌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잘못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BMW는 1시리즈부터 이거 다 마감돼 있거든요. 네. 이건 좀 좀 깨죠?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건 바뀔 부분이고, 그리고 1열 시트 뒷판에 붙어있는 맵 포켓. 이 생 플라스틱 이거 좀 그랬어요. 이거 좀 그랬고. 네. 그리고 3열 시트의 각도를 조절하는 레버. 이거 진짜 충격. 포르쉐 GT3인 줄 알았습니다. 끈입니다. 저 처음에 앉아봤는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레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끈이 잡혀가지고 만져보니까 이게 그거더라고요. 이거 진짜 좀 깨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기본형 에어의 컵홀더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참고로 어스 등급부터는 1열 컵홀더에 커버가 들어가죠.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깔끔한 모습이어서 기본형 사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기본 6인승 시트입니다. 스위블이나 릴렉션 시트인가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그래서 2열에 뭔가 옵션을 더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 기본 6인승이 꽤 괜찮더라고요. 우선 혹자는 공간이 소렌토 산타페급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둘 다 소렌토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년 4개월이나 보유했는데요. 네. 레그룸 확실히 소렌토보다 큽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훨씬 더 여유로워요. 훨씬 넓고요. 공간 면에서 소렌토랑 비교하면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은 확실히 소렌토보다 낫고, 3열도 소렌토는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이 차는 각도 조절까지 되고요. 꽤 앉을만 하고, 또 그 3열 휠하우스 쪽에 컵홀더나 수납 공간이, 이거는 진짜 사람 앉는 걸 고려해서 만든 의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열 쪽까지 유리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3열에 앉아서 2열을 접어놓고 탁 트인 시야를 즐기면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 이렇게 올리고. 자, 시트를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나오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6인승 시트는 싱글 모터 사양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6인승 기본 시트입니다. 2열 시트를 회전시킬 수 있는 6인승 스위블 시트나 윙아웃 헤드레스트, 그리고 파워 레그 서포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6인승 릴렉션 시트는 싱글 모터, 그러니까 후륜구동 모델에서는 선택이 불가하죠.
하지만 반대로 4륜구동 모델, 그러니까 듀얼 모터를 선택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6인승 기본 시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싱글 모터에서는 불가능했던 6인승 스위블 시트 또는 6인승 릴렉션 시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후륜구동이냐 4륜구동이냐에 따라서 6인승을 선택할 경우 이렇게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편에는 실내 V2L이 있었고 왼편에는 차박을 고려한 건지 몰라도 이렇게 커버 안쪽에 실내에서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스위치, 열고 닫을 수 있는 스위치를 마련해 둔 게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딴 데에서 창틀 이런 거 없애지 말고 차라리 이걸 없애지. 어쨌든 이런 수요를 좀 고려했다는 거. 그리고 아무런 옵션이 없더라도 트렁크 쪽에서 2열을 자동으로 접을 수 있는데 이거 소렌토에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운전석 쪽 2열이 고장 났더라고요. 안 돼요. 네. 트렁크 쪽에서 안 돼서 네. 아예 시트에 가서 시도해봤는데 시트에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배선이 빠졌는지. 네, 이런 거는 차 잘 만들어 놓고 꼭 이렇게 조립이나 그쵸. QC에서 이런 거 뭐 안 확인을 잡나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이거 정시장인데.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모습. 마지막으로 트렁크 턱이 좀 허전해서 생각해봤더니 이 메탈 트랜스버스 트림이 어스의 기본이더라고요. 네.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 에어가 다른 차의 인스퍼레이션 정도 느낌? 맞습니다. 기본 장비가 아주 풍성하다는 걸 진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실내 고급감도 나쁘지 않다. 좋다. 좋다. 네, 좋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바로 옆에 카니발 시그니처 트림이었나요? 아무튼 천연가죽 사양? 그 차가 있어서 잠깐 안에를 들여다봤는데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니발이 갑자기 장난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차가 확 좀 확 싸 보이더라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EV9이 그래도 가격이 물론 2배지만 네네네. 실금액가로는 2배가 아니지만 어쨌든 EV9이 확실히 좀 고급스럽다,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카니발이 더 크긴 한데 EV9도 나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카니발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황량하게 넓은 느낌이고 네. EV9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잘 짜여진 느낌이다. 꽉꽉 차게 넓은 느낌? 저는 카니발이 시그니처 트림이 아니고 좀 낮은 트림이었다면은 좀 승합차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EV9에 비하면. 그러니까 미니밴의 장점이 사실은 SUV보다 바닥이 낮은 거예요. 플로어가 낮아서 천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넓은 느낌이 나는 건데 EV9도 공간 면에서는 저는 소렌토랑 비교될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렌토를 탔던 입장에서, 지금 얼마 전에 팔았지만 탔던 입장에서 봤을 때 EV9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넓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도 소렌토보다 훨씬 큰 차 느낌입니다. 훨씬 큰 차 느낌입니다. 약간 나오기도 전부터 평가절하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전 좀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가격표 보면서 에어에 컴비만 넣어서 듀얼 모터로 사면 훌륭하다, 400마력인데 이 사이즈에 나쁘지 않다 했는데 저의 그때 그 생각과 주장을 좀 저는 확고히 하고 왔어요. 진짜 좋다, 훌륭하다, 인정합니다. 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외관이 좀 없어 보이는 건 까만색으로 사면, 그리고 어차피 실내에서 바깥 안 보이는데요. 실내는 맞아. 진짜 실내가 너무 좋은데 얘가 중요합니까? 뭐 중요해. 네, 남들 보기엔 다 똑같은 EV9인데 맞아요, 좋은 차입니다. 이래놓고 실제로 구매하면 어디서 살까? 아니죠, GT 라인이죠. 진짜? 더 올라가서.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